예, 반갑습니다. 예, 골목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중간할 때 들판에 나가서 한 프로 찍기보다도 이렇게 골목에서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면서 한 프로 찍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골목 투어를 하고 있지만은 이 영상을 찍어서 또 그 영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골목골목 자주 돌아다닙니다만은 그것을 영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유튜브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이 초등학생이 금융교육은 철저한 눈높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한 눈높이 교육. 그런데 어제는 이 철저한 눈높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런 분야에 나서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 아마 이런 내가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늙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열어가야 할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등학생이 금융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등학생은 복잡한 연산을 할 줄 모르고 복잡한 집합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제 금융 투자와 이런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간결한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나 아니면은 이 삼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용돈이 있습니다. 이 용돈을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용돈 10,000원으로서 병아리를 사면은 몇 마리를 살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아리를 10마리를 살 수 있다. 한 마리에 1,000원치가 10마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10마리 병아리가 만약에 5마리가 순놈이고 이 5마리가 암놈이다. 그러면 알을 하루에 몇 개씩이나 낳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보고 일상에서 응용할 수 있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병아리 키우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를 키우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병아리 10마리를 키우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기쁨과 슬픔은 또 다른 계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병아리가 10마리가 있는데 5마리가 순놈이고 5마리가 암놈이다. 그러면 알을 하루에 몇 개나 남을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주위에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초등학생들한테 병아리를 키울 때 병아리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한 대 때렸어. 그래서 병아리가 죽었어. 그러면 그 슬픔이 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고등학생 때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 가르치는 금융교육과 고등학생 때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높이 교육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에서 폭넓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감정이 동물입니다. 들으면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감각과 지각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주 명료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한 교육. 그리고 군더더기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이 학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진무구하고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어려워서는 안 되고 정말로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커오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금융교육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들도 지금에 있는 나 같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어른들도 금융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시대에 그 누구도 돈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실에서는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나는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고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꿈과 이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궤변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제에 있어서 98%를 해결한다. 그리고 어떠한 전능의 신이 올지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98%를 해결해 주는 신은 없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98%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깎아먹고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집안에서 금융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자일수록 자식들에게 더 많은 금융교육을 가르칩니다.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전학계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자식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없는 가정일수록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 집안에 자신이 짝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보세요. 금융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보다도 실패한 이야기는 더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금융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이 좋은 날 자신의 짝과 함께 또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동네의 골목골목을 한번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